제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작품은 제가 많은 정성과 열정을 담아 쓴 글입니다.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즐거움과 의미 있는 시간을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승무원 이서연은 오늘도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사인 하늘항공에서 일하는 베테랑 승무원이었다. 항상 친절하고 세심한 서비스로 승객들에게 호평을 받았지만 최근 회사 내부 규정 위반으로 인해 경고를 받으며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다. 그날도 서연은 비행기 안에서 바쁘게 움직였다. 긴급 상황에 대비해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이제 승객들을 맞이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만 해도 꽤나 많은 승객들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중 한 명은 특히 눈에 띄는 사람이었다. 손흥민 씨? 서연은 이름표를 확인하며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축구 국가대표팀의 에이스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손흥민이 바로 그녀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표정이었다. 안녕하세요, 손님. 저희 항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은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무언가 중얼거렸다.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곧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갑자기 큰 소리로 제발 조용히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며 얼굴을 찡그렸다. 그 순간 서연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인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다. 저 사람은 유명하다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나? 나도 사람인데, 손님.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하시면 안 되죠. 서연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지만 손흥민은 여전히 짜증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무시했다. 지금 제발 조용히 좀 해달라고 했잖아요. 왜 계속 말을 걸어요? 그의 태도가 서연의 마지막 신경을 건드리자 그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손을 들어 손흥민의 볼을 가볍게 때렸다. 찰싹 소리가 좌석 사이에 울려 퍼졌다. 순간 비행기 안은 정적이 흘렀다. 승객들은 모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궁금해하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손흥민은 당황한 듯 얼굴을 만지며 서연을 노려보았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행동이죠? 미안하지만 저도 사람입니다. 당신이 유명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서연은 즉각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그녀는 재빨리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손흥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승무원 호출 버튼을 누르며 항의하기 시작했다.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관리자 좀 불러주세요. 몇 분 후 공항 지상직 직원과 함께 한 남자가 비행기에 올라왔다.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차분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서연은 손흥민이 불러온 항공사 관리자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긴장했다. 손님, 무슨 일이신가요? 관리자는 손흥민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이 승무원이 저를 때렸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설명 좀 해주세요. 관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준비했다. 그러나 관리자는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손흥민 씨, 제가 직접 사과드릴게요. 그런데 혹시 저희 항공사의 새로운 주주이신 줄은 아셨나요? 네? 주주요? 손흥민은 당황한 듯 반문했다. 네. 그리고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채용한 최고의 승무원입니다.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서연은 깜짝 놀랐다. 이 남자가 바로 하늘항공위 사장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손흥민은 자신이 항공사의 주주라는 사실조차 몰랐던 모양이었다. 그런데 제가 주주라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어요. 손흥민이 혼란스러워하며 말했다.
사장은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손흥민 씨,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희 항공사와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연 씨, 앞으로는 조금 더 차분하게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머리를 숙이며 사과했다. 손흥민도 약간 미안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작은 오해가 풀리며 비행기는 평화롭게 목적지로 향했다. 사건 이후 서연은 항공사 사장과 손흥민의 중재로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했다. 승무원으로서의 전문성과 인내심을 잃은 것이 부끄러웠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러나 하늘항공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적인 오해로 끝나지 않았다. 손흥민은 자신이 주주라는 사실조차 몰랐던 상황에서 회사 운영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왜 나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항공사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기로 결심했다. 손흥민 씨, 저희 회사는 지금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장이 조용히 말했다. 특히 고객 서비스와 직원 교육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좋아요. 제가 직접 프로젝트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도 함께 했으면 합니다. 서연은 갑작스러운 요청에 당황했다. 저요? 왜 저를? 당신이야말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 당신도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서연은 손흥민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하늘항공의 서비스 품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처음부터 어려움에 직면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동료 승무원들의 반발이었다. 일부 승무원들은 왜 하필 서연이냐? 그녀는 실수를 저지른 사람 아닌가? 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같은 팀의 베테랑 승무원인 김연정은 서연을 겨냥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우리가 왜 한낱 사건의 주인공을 따라야 하나요? 그녀는 분명히 실수를 했어요. 그런 사람이 리더 역할을 한다니 받아들일 수 없네요. 두 번째 장애물은 손흥민의 엄격한 태도였다. 그는 프로젝트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모든 세부 사항을 철저히 점검했다. 서연은 그의 높은 기준을 맞추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지만 여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했다. 서연 씨, 이건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단순히 괜찮은 서비스가 아니라 최고의 서비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연은 스트레스와 피로감에 지쳐갔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진정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서연은 예상치 못한 큰 도전에 직면했다. 손흥민이 제안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은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뒤엎는 혁신적인 것이었다. 이 모델은 승객들에게 더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승무원들의 업무 방식을 완전히 재구성해야 했다. 이건 불가능해요. 일부 승무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을 왜 바꿔야 하나요? 게다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준비하죠? 서연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했다. 그녀는 먼저 동료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매일 아침 미팅을 열어 각자의 의견을 듣고 서로의 걱정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리가 함께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손흥민 씨의 아이디어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를 성공적으로 구현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큰 자부심이 될 거예요. 그녀는 또한 손흥민에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너무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손흥민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서연의 설득력 있는 논리와 열정에 결국 동의했다. 좋아요. 서연 씨,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서연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의 성장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팀을 이끌며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프로젝트의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서연과 그녀의 팀은 마지막 준비에 몰두했다. 손흥민이 제안한 맞춤형 서비스 모델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모든 승무원들은 새로운 프로토콜을 숙지하고 시뮬레이션 훈련을 반복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이 정말 고객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한 승무원이 불안한 듯 물었다. 만약 실패하면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올 거예요. 서연은 자신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는 없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에요. 우리가 서로 믿고 함께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했다. 프로젝트의 핵심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IT 시스템이 갑작스럽게 오류를 일으킨 것이다. 이 시스템은 승객들의 선호도와 요구사항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승무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는데 테스트 단계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것이다. 이건 재앙이에요. IT 팀장이 당황하며 말했다. 시스템을 완벽히 수정하려면 최소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프로젝트는 이틀 후에 시작돼요. 서연은 머리를 감싸 쥐며 고민했다. 이대로라면 모든 준비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손흥민 씨에게 보고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해요. 그녀는 즉시 팀원들을 소집해 비상대책을 논의했다. 그리고 결국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서연의 아이디어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었다. IT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더라도 승무원들이 직접 승객들과 소통하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공유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각 승무원에게 작은 메모장을 배포하고 중요한 정보는 즉시 팀 내부 그룹 채팅방에 업데이트하도록 했다. 우리가 직접 발로 뛰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는 방법이죠. 서연은 팀원들에게 자신감 있게 말했다. 팀원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서연의 열정에 감화되어 하나둘씩 동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새로운 방식을 연습했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협력했다. 드디어 프로젝트 시행날이 되었다. 서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첫 번째 비행기에 탑승했다. 손흥민도 이번 비행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탑승했다. 그는 조용히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번 결과가 당신의 노력에 대한 최종 평가가 될 겁니다. 잘해보세요.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서연과 팀원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했다. 승객들에게 직접 다가가 그들의 요구사항을 묻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했다. 처음에는 어색함이 있었지만 승객들은 점차 친절한 서비스에 감동받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런 서비스는 처음 받아봐요. 한 승객이 감탄하며 말했다. 항공사에서 이렇게 신경 써주는 줄은 몰랐네요. 비행이 끝난 후 손흥민은 서연을 따로 불렀다. 그의 표정은 처음과는 달리 부드러웠다. 서연 씨, 정말 잘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해낸 방식은 오히려 기술보다 더 인간적인 접근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했던 최고의 서비스입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웃었다. 저도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팀원들과 함께 노력하면서 우리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은 이제 진정한 리더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자세로 일해주길 바랍니다. 이후 하늘항공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은 큰 호평을 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서연과 그녀의 팀은 회사 내에서 영웅으로 자리 잡았고 서연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변화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몇 달 후 서연은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날 손흥민을 때렸던 순간은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있지만 그 사건이 자신에게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가져다준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법이야.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손흥민 역시 서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당신 덕분에 내가 항공사 운영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됐지. 서연은 이제 자신이 단순한 승무원이 아니라 변화를 이끄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녀는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을 마주할 것이지만 그것이 두렵지 않았다.